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나이 들면서 가끔 머리가 뿌옇게 느껴지거나 기억력이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저도 70세가 넘어서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글쓰기예요. 단순히 펜을 들고 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우리 뇌를 활기차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특히 65세 이후에 글쓰기를 습관으로 들이면 뇌 건강을 지키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죠. 예를 들어 연구에서 글쓰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기억력 저하가 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 글쓰기가 어떻게 뇌를 살리는지, 그리고 65세 이후에 추천하는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알아보기로 해요. 각 습관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일기 쓰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우리 뇌는 매일 쓰지 않으면 점점 녹슬어가요. 마치 오래된 자전거처럼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살았을 때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기어가 뻣뻣해지곤 했어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일기를 쓰면 그날의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기억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어제 산책한 공원에서 본 꽃이나 친구와 나눴던 대화, 이런 걸 적다 보면 뇌가 그 정보를 더 오래 저장하게 돼요. 게다가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감정도 정리되죠. 스트레스가 쌓인 날 종이에 쏟아내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실제로 제가 65세가 넘어서 일기를 시작한 후 수면이 더 잘 오고 아침에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이 습관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저녁 10분만 투자하세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공책 하나와 펜 하나면 돼요. 만약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하시면 컴퓨터나 태블릿의 타이핑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그날의 3가지 사건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 노란 꽃이 피어 있었고 그게 너무 예뻤어. 이런 식으로요. 왜 3가지일까요? 너무 많지 않게 해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을 추가하세요. 그 꽃을 보니 젊을 때 시골에서 봤던 꽃이 떠올라서 행복했어. 이렇게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가 점점 더 활발해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에 기억력이 좋아져서 손주들의 생일까지 다 기억하시게 됐대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 습관이 뇌를 살리는 이유는 글쓰기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언어와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강화되죠. 만약 처음이라서 어색하다면 주변에서 본 TV 프로그램이나 책의 한 장면을 적어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기분이 다를 거예요. 이제 2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째는 감사 일기 쓰기예요. 첫 번째 습관이 일상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였다면 이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세상이 변하는 걸 느끼고 가끔은 후회나 걱정이 스며들죠. 하지만 감사 일기를 쓰면 그 마음을 뒤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만 적다 보면 뇌가 긍정적인 생각에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증가해요. 제가 예전에 이 습관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억지로 찾아보니
오늘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신 것,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은 것, 가족이 전화한 것 같은 작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적다 보니 하루하루가 더 밝아지더라고요. 실제로 이 습관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연구에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우울증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뇌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건강하게 일어났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라고 적으면 뇌가 그 순간을 더 강하게 기억해요.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기억력도 유지되고 스트레스도 줄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적는 거예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준비물은 첫 번째 습관과 같아요. 공책과 펜. 만약 기술에 익숙하시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세요. 그 앱이 자동으로 날짜를 기록해주니까 편해요. 구체적으로 감사할 일 3가지를 나열하세요. 1. 오늘 아침에 햇살이 좋았어. 2. 이웃집 아저씨가 인사해 주셨어. 3. 맛있는 밥을 먹었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뇌가 자동으로 감사한 걸 찾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습관 덕에 우울한 날이 줄었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대요. 정말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오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깨어보면 세상이 조금 더 밝아 있을 거예요. 3번째 습관은 편지 쓰기예요. 요즘은 메일이나 메시지가 많지만 손으로 편지를 쓰는 건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특히 65세 이후에 이 습관은 뇌를 자극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편지를 자주 쓰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따뜻함을 느꼈죠. 뇌 건강 측면에서 보면 편지 쓰기는 언어 능력을 강화하고 창의력을 키워요. 왜냐하면 단순히 사실을 적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여기서 꽃이 피는 걸 봤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쓰면 뇌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이 뇌의 연결망을 강화해요. 이 습관을 시작하려면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세요. 예전 친구, 자녀, 아니면 손주일 수 있어요. 준비물은 편지지와 봉투예요. 만약 편지지가 없으면 그냥 공책으로도 괜찮아요. 매주 한 번, 15분만 투자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씨. 오랜만이에요. 그 다음, 최근 일상을 공유하세요. 나 요즘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어요. 빨간 장미가 피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덧붙이세요. 당신은 요즘 뭐 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대화를 유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습관을 하면서 느낀 건 뇌가 더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단어를 찾는 과정이 재미있고 기억이 선명해져요. 실제 사례로 한 어르신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후 사회성이 좋아져서 동네 모임에 참여하게 됐대요. 이 습관의 장점은 글쓰기 외에 관계를 쌓는 거예요. 메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손글씨가 더 감정적으로 전달되죠.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우체통에 넣는 순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제 이 습관들이 뇌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았으니 그 다음으로 더 흥미로운 습관을 알아보죠. 네, 여러분. 방금 3번째 습관인 편지 쓰기를 마친 후 제가 느끼는 건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 뇌를 얼마나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지예요. 편지를 쓰면서 손주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때 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과정에서 잊었던 추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더 흥미로운 습관을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의 주제는 여전히 글쓰기가 뇌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65세 이후에 추천하는 5가지 습관 중에서 4번째와 5번째를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경험한 바와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각 습관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도 함께 따라 해보세요. 이 습관들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뇌 건강이 더 튼튼해지고 하루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 4번째 습관은 바로 건강한 아침 식사 후 기록 쓰기예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나이 들면서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의 기분과 내 상태를 크게 좌우하죠. 제가 70세가 넘어서 깨달은 건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글로 기록하면 뇌가 더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글쓰기는 뇌의 기억 중추와 감각 중추를 자극해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맛, 냄새, 느낌을 적어보면 뇌가 그 경험을 더 깊게 저장하게 돼요. 과학적으로도 이런 일상 기록은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인다고 해요. 한 연구에서 매일 식사 후 간단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대요. 그 이유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연결짓는 과정을 통해 시냅스, 뇌의 연결망가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습관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아침을 그냥 대충 넘기곤 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TV를 보는 정도였죠. 하지만 65세가 넘어서부터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한 후에 그걸 글로 적어보기로 했어요.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저는 과일, 요거트, 통곡물을 섞은 간단한 식사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 음식들은 뇌에 좋은 영양소인 오메가3와 항산화제를 제공하거든요. 예를 들어 블루베리 한 줌과 아보카도를 넣은 샐러드요. 식사를 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을 집중적으로 느끼세요. 이 블루베리의 새콤함이 혀를 자극해요.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질감이 입안에서 녹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식사 후 바로 공책에 기록하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공책과 펜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 앱. 구체적인 방법은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첫째, 먹은 음식과 양을 기록하세요. 오늘 아침에 블루베리 1컵, 요거트 1컵, 통곡물빵 한 조각을 먹었어. 둘째, 그 음식의 맛과 느낌을 묘사하세요. 블루베리가 상큼하고 요거트가 시원했어. 빵의 바삭함이 좋았어. 셋째, 그 식사가 몸에 미친 영향을 적으세요. 먹고 나니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 들어. 머리가 맑아졌어.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가 음식과 관련된 기억을 더 강하게 고정해요. 제가 이 습관을 시작한 후 식사 습관이 좋아졌어요. 전에 비해 체중 관리도 수월해졌고 아침에 뇌가 더 활발해져서 하루를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실생활에서 이 습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먹은 건강한 식사를 적어봤어. 너도 해볼래?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글쓰기 습관을 유발해요. 만약 처음이라 어색하다면 앱을 사용하세요. 많은 건강 앱이 식사 기록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앱이 칼로리나 영양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니까 편리하죠. 제가 아는 한 68세 어르신은 이 습관으로 인해 당뇨 관리가 좋아졌대요. 매일 기록하니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나쁜지 알게 됐다고 해요. 이 습관의 핵심은 글쓰기가 뇌를 자극하면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도해보세요. 아침 식사가 단순한 루틴이 아닌 뇌를 깨우는 시간으로 변할 거예요.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는 부드러운 산책 후 일지 쓰기예요. 나이 들면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가벼운 산책이 내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돕죠. 하지만 여기서 글쓰기를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돼요. 산책 후에 그 경험을 글로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책은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글쓰기는 그 경험을 뇌에 새겨넣기 때문이에요. 과학적으로 운동 후 글쓰기는 BDNF, 뇌 유도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을 증가시켜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뉴런을 생성한다고 해요. 한 연구에서 매일 산책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됐대요. 이 습관은 뇌의 공간 인지와 언어 능력을 동시에 자극해요. 제가 이 습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공유할게요. 매일 아침이나 오후에 20-30분 정도의 부드러운 산책을 하세요. 예를 들어 동네 공원을 걸으며 주변 풍경을 관찰하세요. 꽃이 피어 있는지, 새가 지저귀는지, 바람이 어떤지 느끼세요. 산책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와 공책에 적으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준비물은 역시 공책과 펜. 만약 산책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메모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4가지 단계를 따르세요. 첫째, 산책 경로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오늘 오후 3시에 동네 공원을 걸었어. 25분 정도 걸었어. 둘째, 산책 중 본 것과 느꼈 것을 묘사하세요. 공원에 노란 꽃이 만발해 있었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기분이 상쾌했어. 셋째, 신체적 변화를 적으세요. 걸으면서 다리가 가벼워졌고 호흡이 안정됐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 넷째,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나 감정을 추가하세요. 이 산책 덕에 하루의 스트레스가 사라졌어. 자연의 아름다움이 제게 에너지를 주네. 이렇게 하면 뇌가 산책의 이점을 더 오래 기억해요. 실제로 이 습관을 통해 제가 얻은 변화는 크죠. 70세가 넘어서부터 매일 산책 후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늘 산책해서 정도로 적었는데 점점 더 세부적으로 쓰다 보니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잊어버리기 쉽던 작은 일들이 선명해졌어요. 게다가 이 습관은 우울감을 줄여줘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과 관련된 글쓰기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감소시켜요. 제가 아는 한 72세 어르신은 이 습관으로 인해 외출이 즐거워졌대요. 산책 후 기록하니 동네 이웃들과의 대화도 늘었고 사회성이 좋아졌어요. 만약 날씨가 안 좋거나 건강 문제로 산책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그걸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집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어. 몸이 유연해지는 기분이 들었어. 이렇게요. 이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진을 활용하세요. 산책 중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을 보면서 글을 쓰면 더 생생해져요. 앱을 사용하면 편리해요. 예를 들어 조우날링 앱에 사진을 첨부하며 기록하세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부드러운 산책 후에 글을 쓰는 이 과정이 뇌를 활성화하고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5가지 습관을 통해 글쓰기가 어떻게 뇌를 살리는지 더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매일 일기쓰기, 감사 일기쓰기, 편지쓰기, 건강한 아침 식사 후 기록쓰기, 그리고 부드러운 산책 후 일지쓰기. 각 습관이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하면서 기억력, 감정, 그리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강화해요. 제가 이 습관들을 실천하며 느낀 건 나이 들수록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일 테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파트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해요. 파 3에서 이 습관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팁을 공유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뵈어서 기쁩니다. 지난 부분에서 5가지 글쓰기 습관 매일 일기 쓰기, 감사 일기 쓰기, 편지 쓰기, 건강한 아침 식사 후 기록 쓰기, 그리고 부드러운 산책 후 일지 쓰기를 함께 탐구해 보았죠. 이제 이 습관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몇 가지 추가 팁을 공유하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 든 만큼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이 습관들을 유지하며 느끼는 건 작은 일상이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이 습관들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만드는 실질적인 전략부터 이야기해 보겠어요. 그 다음 추가 팁으로 명상과 글쓰기를 결합한 방법을 제안할게요. 이 부분이 특히 뇌 건강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과학적 연구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며 여러분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이 5가지 습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동기 유지예요. 65세 이후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지루함이나 피로죠. 제가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매일 저녁 10분만 투자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며칠 지나면 바쁘거나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방법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일기를 20일 이상 쓰자처럼 숫자를 정해놓으면 뇌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를 더 강하게 유지해요. 심리학 연구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습관 유지율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매주 일요일에 지난주의 습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공책에 이번 주에 일기를 쓴 날, 월, 수, 금처럼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68세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감사 일기를 1년 넘게 유지하셨어요. 처음에는 앱으로 알림을 설정해서 매일 리마인더를 받으셨고 그 덕에 기억력과 긍정적인 생각이 강화됐다고 하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습관 연결이에요. 새로운 습관을 기존의 일상에 연결하면 뇌가 더 쉽게 적응해요. 예를 들어 매일 일기 쓰기를 저녁 식사 후에 연결하세요. 저녁을 먹고 나서 10분 동안 일기를 쓰자처럼요. 이 방법은 습관 스태킹이라고 불리며 연구에 따르면 뇌의 자동화 과정을 촉진해요. 제가 편지 쓰기를 유지하는 비결도 이와 비슷해요. 매주 토요일 아침 산책 후에 바로 편지를 쓰기로 정했어요. 산책으로 머리가 맑아진 상태에서 글쓰기를 하니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각 습관에 맞는 연결점을 찾아보세요. 감사일기 쓰기는 아침 식사 후에, 건강한 아침 식사 기록은 식사 직후에, 산책 후 일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세요. 만약 기술을 사용한다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좋은 알림 앱의 알림을 설정하면 뇌가 그 시간을 자동으로 기대하게 돼요. 제가 추천하는 앱은 다연이나 한국산 에베노테예요. 이 앱들은 사진 첨부나 음성 기록 기능이 있어서 65세 이후 어르신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앱을 사용한 어르신들이 습관 유지 기간이 3배 길어졌다고 해요. 이 전략을 적용하면 습관이 부담이 아닌 즐거운 루틴으로 변할 거예요. 장기 유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장애물 극복이에요. 나이 들면서 건강 문제나 일상 변화로 습관을 중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이 떨려서 글쓰기가 어렵거나 시력이 나빠져 공책을 볼 수 없을 때요. 제가 겪은 바를 공유하자면 70세가 넘어서 손글씨가 불편해지자 음성 녹음으로 대체했어요. 스마트폰에 메모를 녹음하면
나중에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이는 인지 유연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뇌의 적응력을 높여요. 만약 피로가 쌓인다면 습관의 강도를 조정하세요. 매일 10분에서 시작해 피곤할 때는 5분으로 줄이는 거예요. 연구에서 유연한 습관 관리가 장기 유지에 핵심적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만약 편지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이메일로 바꿔보세요. 하지만 손글씨의 감정적 가치는 유지하기 위해 가끔은 손으로 쓰는 걸 유지하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손주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서 동기를 유지하셨어요. 이렇게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감정적 안정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추가 팁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건 명상과 글쓰기의 결합이에요. 앞서 다룬 5가지 습관 중 감사일기나 산책 후 일지에 명상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명상은 뇌의 스트레스 감소를 돕고 글쓰기는 그 경험을 고정시키죠. 예를 들어 매일 5분 명상을 한 후에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는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 후에 바로 적으면 뇌가 더 명확하게 기억을 처리해요. 과학적으로 명상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글쓰기는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다고 해요. 한 연구에서 명상과 좋은 알림을 결합한 어르신들이 기억력 저하가 30% 줄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이 팁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 명상을 시작하세요. 초보자라면 앉아서 숨을 따라가기부터 해보세요. 5분 동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 후 공책에 명상 중에 느꼈던 감정, 마음이 평화로워서, 감사한 일,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처럼 적어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돼요. 제가 70세가 넘어서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었고 일상이 더 안정됐어요. 만약 앉아서 명상이 어렵다면 산책 중에 명상을 결합하세요. 예를 들어 산책 후 일지에 산책 중에 명상하며 주변 소리에 집중했어. 새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줬어. 라고 쓰는 거예요. 이 팁은 특히 65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추천해요. 왜냐하면 명상은 혈압을 낮추고 글쓰기는 뇌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추가 팁으로 그룹 활동을 통한 글쓰기를 제안할게요. 혼자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으니 동네 어르신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함께 하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 친구들과 감사일기 공유 모임을 만들어요. 각자 쓴 일기를 읽어주며 피드백을 주면 뇌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더 자극돼요. 제가 참여한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편지를 함께 쓰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기억력이 좋아졌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글쓰기 활동은 뇌의 언어 영역을 강화하고 고립감을 줄여요. 구체적으로 줌 같은 앱으로 온라인 모임을 하세요. 매주 한 번 30분 동안 각자의 일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 팁을 실천하면 글쓰기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즐거운 사회 활동으로 변할 거예요. 또 하나, 창의적 글쓰기를 추가 팁으로 들어볼게요. 기존 습관에 시를 쓰거나 짧은 이야기를 더하세요. 예를 들어 산책 후 일지에 시를 한 줄 적는 거예요. 공원에 꽃이 피네, 내 마음도 활짝처럼요. 이 방법은 뇌의 창의력 부위를 자극해요. 제가 70세가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한 후 언어 능력이 향상됐어요. 과학적으로 창의적 글쓰기는 뇌의 연결망을 확장시켜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매일 일기 끝에 오늘의 한 줄 시를 추가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재미를 느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습관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영양과 결합을 추천할게요. 앞서 건강한 아침 식사 기록에서 언급했듯이 뇌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걸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먹은 후 이 음식이 뇌에 미친 영향, 머리가 맑아졌어. 라고 적어요. 이는 뇌 건강을 2배로 강화해요. 제가 실천하는 건 블루베리와 함께 명상 후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에서 항산화제와 글쓰기의 조합이 기능을 40% 향상시켰다고 해요. 이 모든 전략과 팁을 통해 여러분의 뇌 건강이 더 튼튼해질 거예요. 이제 이 습관들을 실천하며 느낀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마디 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변화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돼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이 더 밝아 보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보답받을 거예요. 함께 해봐요.